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은 과연 지금이 저점이고 주식을 사야 할 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자 미국 증시는 환상적이었죠. 기업들의 어닝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서 S&P 500,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15일부터죠. 지금 장기 인플레 수치가 예상치가 3.2%가 났는데 2.8로 나오면서부터 인플레는 낮아질 것이고, 지금 에너지 가격도 보면 유가도 120불 했던 유가가 120불 했던 유가가 99불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수치는 피크 아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그러면 중앙은행은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기업들이 침체를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대손 충당금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현금을 쌓아두는 거죠. 은행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적으로 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기업들의 투자 줄고 있고, 길게 보면 기업들의 마진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5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S&P 500을 5분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인 유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유가도 같이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주가가 튀면 그 여유 있는 유동성들이 유가를 자극할 것이고, 그럼 유가도 같이 튀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유가는 증산할 여력이 전혀 없죠. 몇 가지 기사를 보면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는 시장의 원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표현을 해줬어요. 지금 바이든이 방문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원유 생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정제 능력을 키우는 건데, 이 키우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데 더욱이 요용하고요. 그만큼 증산은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할리버튼 CEO도 증산 여력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튀면 소비가 늘겠죠. 소비가 는다라는 말은 인플레 수치가 사그라드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은행들의 실적만 봐도 은행들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1년 전보다 17%가량 지출을 늘렸대요. 그만큼 인플레 수치가 한동안은 사그라드는 거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실업률 상승 없는 경기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말 그대로 침체가 없이는 인플레를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저는 오늘의 반등은, 그러니까 어제자 반등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증시 반등은 기업들의 호실 쪽도 있었지만, 당연히 강달러 현상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갔죠.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간 이유는 유로화 때문이죠.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21일 날 지금 유럽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5%, 그러니까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는 5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50bp를 올렸을 때 지금 체력이 약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막상 50bp를 올렸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나라들한테는 양적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엔화가 약세잖아요. 지금 엔화 차트를 보면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살짝이라도 올렸을 때 그 충격은 무시 못할 겁니다.
예, 엔화 강세와 함께 디플레란 놈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도 더 보자면 지금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무시는 못하겠죠. 배제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푸틴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천연가스 가격, 예,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을 전략적으로 쓸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을 보자면 또 튀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매번 강조드린 거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아직도 역전이고, 또한 회사채 지금 수익률이 아직도 5%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6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높은 물가죠. 지금 10-year break even inflation rate를 제가 그어놨습니다. 예, 금리를 올릴 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가 2%대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스권에 있었죠. 2%대로.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고 바이드업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하고 무언가 올라갈 소재보다 내려갈 소재가 더 많아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예, 지금 자료를 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니저들 상대로 지금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4%까지 내려갔죠. 그만큼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금융위기 때만큼 내려간 수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때가 뭐 투자할 때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기보다 관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순간 상승 랠리를 놓쳐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내 돈을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